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14년 7월 13일 CAT 1급 2교시 문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문제 5, 6번이고 이제 모델링 두 번째죠. 두 번째 거 모델링 작성하고 이제 3D 폴리라인으로 그린 선의 길이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최적까지 산출하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딱 봤는데 이거는 간만에 학생분들, 응시생분들 어려웠겠네요. 이거는 어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난이도 상급이다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통급.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줘야지. 여지껏 시험 문제가 이 정도를 기본적으로 안 해주고 있었어요. 안 해주고 있었고.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마 이제 치수를 이제 아예 어떤 걸 그리기 위한 치수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강사님들이 막 정 안 되면 이 삼면도를 다 그려가지고 거의 하다시피 다 이쪽 방향도 다 그리고 이쪽 방향도 다 그리고 그걸 뭐 인터섹트로 막 교차점을 교차 형상을 찾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쌩 난리를 쳐가면서 그리시는 강사님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그리기가 조금 난해하다. 물론 이제 투상을 잘 하시는 분들이면 그리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만약에 CAT 2급 잘 하시는 분들도 이게 저 치수가 어디서 갖고 와야지 이거를 판단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도면에서 치수 파악을 좀 잘 하시는 분이 작업을 하시는 게 맞다. 그게 가능하다.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예 뭐 요새 실력을 요새 이제 갖고 계신 실력들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3D로 이거를 아예 못 그리는 거에 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2D 상태에서 이걸 뭐 거의 대부분 것을 다 그린다라는 방식 자체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거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D로 형상을 만들고 그냥 3D 상에서 작업을 끝내는 방식으로 좀 처리를 할까 해요. 기본적인 형상은 저 같으면 지금 문제 전체적인 구성을 딱 보면서 지금 저도 계속 머리 굴리기 그때 어떻게 작업할지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을 하면서 근데 정면도에서 다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정면도에서 기본적인 형상을 다 그리면 그 정면도에서 그린 프로파일만을 가지고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화면을 좀 돌릴게요. 여기 새로 작업창을 띄워야죠. 새로 작업창을 띄우고 여기 이제 모눈은 끄고 이제 화면은 등각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UCS를 바꿔야겠네. 정면을 먼저 그려야 되니까 UCS 땅 F8 X축 Y축 일단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할게요. 뭘 먼저 그릴까를 많이 고심을 했는데 일단 저는 이거를 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 안쪽에 이게 파져 있는데 단이 좀 하나 있는데 얘도 그냥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릴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얇게 가진 않을 거고 두께가 22잖아요. 요 두께를 22로 갈 것 같아요. 22. 그거 왜 그렇게 하지? 라고 좀 이상하게 생각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작업을 좀 보다 보면 저래서 그렇게 했구나 라는 게 이제 눈치채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그렇게 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REC로 그릴 것 같아요. REC 한 점 찍고 골뱅이 X축으로는 146 Y축으로는 109 이렇게 지금 이제 그린 게 이거 그린 거죠. 이렇게 이거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X축으로는 146 Y축으로는 109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X 익스플로드를 깰 겁니다. 깨고 옵셋 12 띄울 거고요. 여기도 12 띄어야겠죠. 그 다음에 옵셋 여기가 22 이렇게 뗄 거예요. 그래서 REC로 사각 다시 그려줄게요. 사각을 다시 그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지우고 얘는 지우고 지우지 말고 합칠까요? 트림으로 자를까요? 요거 빼놓고 무브 그래서 여기는 한 200mm 띄어서 빼놓고 트림으로 자를게요.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잘라서 형상을 이렇게 완성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인으로 하면 안 되겠네. REG로 하나를 합쳐줄게요. 그리고 무브 얘를 다시 안으로 드릴 겁니다. 일단 지금 이제 요 겉에 테두리하고 안쪽 공간을 분리해서 이제 프로파일을 생성을 했어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가 지금 요 원뿔 형태로 여기는 이제 원기둥이고 여기는 원뿔 형태로 돼 있고 그 속이 살짝 파져 있는 형태 그냥 살짝 파져 있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얘에서 기본적으로 요 위쪽은 회전이고 아래쪽은 돌출로 이렇게 갑니다. 아래쪽은 돌출로 끝까지 가요. 그래서 요 위에 회전되는 부분과 아래쪽으로 돌출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선 요거 회전으로 해줄 거니까 여기 중심선을 기준으로 요 상부의 형상이 고스란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잡아줄 거고 위치 같은 경우는 요 끝단에서 22, 46, 33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거 맞춰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엑셀 요 끝단에서 무브가 아니라 옵셋을 해줄게. 옵셋 22 옵셋 46 옵셋 33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엑셀 자, 요 끝에서 엑셀 이렇게 선이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장 큰 바깥 원이 36이니까 옵셋 36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렇죠? 얘는 그냥 지울까요? 지우고 끝나는 게 이제 일단은 여기서 정리를 좀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되고 이렇게 정리되고 이렇게 정리되고 이렇게 정리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오는데 그게 몇 도가 기울어졌냐? 16도 16도 기울었죠. 요각이 나와야 돼요. 이게 치수가 제가 도면을 봤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각도 요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요 밑에 있는 이 선을 그리려고 그래요. 이 선을 그리고 여기서 옵셋 11, 여기서 옵셋 60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안 그려집니다. 왜냐면 밑에 선들의 각도는 있는데 위치가 하나도 없어요. 이 지금 옵셋에 연결되는 옵셋 값에 연결되는 선들 중에 위치 값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선은 얘입니다. 얘예요. 그래서 얘가 먼저 그려지고 여기서 61을 옵셋을 해서 얘가 그려지고 거기서 11을 옵셋해서 얘가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각도는 여기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 각도를 얘한테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못 해내면 얘는 안 그려져요. 못 그려요. 난감하죠. 네. 그래서 요 문제는 확실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요새 하시는 분들한테. 네. 어쨌든 이제 16도입니다. 그래서 자, 16도니까 마이너스 16도 주면 되겠네요.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저기 중간점이 찍히는 게 맞나? 네, 맞네요. 자, 각도 마이너스 16. 아이고, 뭘 잘못 입력했네 또. 네, 자꾸 지금 키가 아직 익숙치 않아가지고 오타가 나는데 양해 좀 부탁드려요. 각도 마이너스 16.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요 만나는 데서 딱 끝난다. 네.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선은 이제 필요 없어요. 포인트 땄으니까. 그리고 라인 자 여기서 여기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림 얘에서 여긴 잘라줘요. 네, 여러분들 됐고
요게 이 상태가 아니라 속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속 파져 있는 거. 그건 이제 그냥 사각형으로 파져 있고, 그건 이제 옵셋 16. 자, 여기서 16. 여기서도 16. 양쪽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요 파진 부분의 원형의 반지름이 17이에요. 그러니까 옵셋 17.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반지름이 이렇게 된다. 이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REG 리전으로 하나를 합쳐줄게요. 그래서 이제 얘가 하나 남았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세 개 프로파일이면 이제 요걸 가지고 돌출해주고, 뭐 합쳐주고, 뭐 잘라주고, 아니면 이제 솔리드 에디트로 변형을 가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세 개를 준비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이거 가지고 모델링을 할 겁니다. 일단은 이제 얘를 가지고 먼저 작업을 해줘야 돼요. 왜 얘를 가지고 먼저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평면에서 봤을 때 이경사가 나와야 그 다음에 이경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경사가 나온 다음에 이경사가 나오는 거예요. 순차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경사가 안 나오면 시작이 안 돼. 이경사가 나오려면 얘를 가지고 지금 요 형태를 먼저 잡아줘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해줄 건데,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얘가 70mm가 요게 만약에 지금 내가 요거 그려놓은 위치가 요 바닥선상이다라고 하면, 지금 이 단면은 여기 와 있어야 돼. 여기. 요 높이가 70mm잖아. 70mm. 얘가 70mm 이쪽으로 올라와야 돼. 그렇죠? 그럼 이제 move 잡고 선택하고, 자, 클릭하고 이쪽 방향으로 얼마? 70mm를 일단 보내요. 보내놓고 단면을 그릴 때 이 치수가 얘에 대한, 이 경사에 대한 치수가 나와 있는 게 어딨냐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평면에서 선생님 평면에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지 왜 힘들게 왜 다른 면에서 이렇게 그리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 여기다 그린 거거든요. 여기다 그려야지 내가 요 각도, 여기 써있는 이 각도만큼 딱 돌려줄 수 있어. 만약에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렸다, 평면에서 봐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이쪽으로 90도 보내고 이쪽으로 36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하기에 리볼브로 그렇게 처리하려면 두 번 작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저쪽 걸 그렸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저걸 리볼브로 134도만큼만 딱 돌려주면 돼요. 단지 방향성을 확인을 해야죠. 자,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 리볼브 REV는 항상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형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면 이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 되려면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그럼 축을 지정할 때 첫 번째가 이쪽, 두 번째가 이쪽이 돼야 내가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구성이 되고, 그래야지 이렇게 형상이 나올 거다. 자, 그러면은 제가 REV 해가지고 반대로 찍어볼게요. 제가 말한 거에 반대로.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여기 찍고 두 번째 여기 찍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데로 갈 수 있다. 첫 번째를 여기를 찍고 두 번째를 여기를 찍을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볼브로 이제 360도 우리 뺑 돌릴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이렇게 딱 돌려주겠다라고 한다면 저 중심축 지정할 때 그걸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REV 선택하고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를 찍어서 반드시 여기서 나 얼마만큼? 134도만큼만 갈 거야 라고 엔터를 땅 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리볼브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데, 어떤 강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360도 다 돌리고 여기서 뭐 절반을 자르고 여기서 요 각도 재가지고 또 한 번 잘라주고 자르고 해가지고 저 형태를 만든다. 무식한 거예요.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와, 강사님 열심히. 아니요, 무식해. 학생이 그럴 수 있다. 학생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 잘 못하니까. 학생은 다 용서가 돼. 하지만 강사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거는 용서가 솔직히 말하면 저랑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무식하지 쟤는? 강사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럴까요? 선생님, 강사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강사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죠. 대신에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공부해야죠.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님들을 보면은 몇 년이 지나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야, 그러면서 강사를 계속 하고 있다. 솔직히 자격미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선생님, 그럼 요 밑에, 밑에 이쪽에 이게 쭉 나와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건 이 형상이 나오는 시점에 끝나요. 뭘로? 프레스풀로. PRESSPULL. 해가지고, 바닥에 면이 있어요. 바닥에 이 면이 있으니까, 딱 갖다 대니까 마우스가 쓰니까 이렇게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죠. 클릭해서 어디까지? 바닥까지. 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VS. 그렇죠. 이렇게 된다. 바닥까지 쭉 빼주면 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VS 2D 와이프레임. 자, 이제 얘가 완성이 되면 이제 이거 나머지 형체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바닥 형체를 만들려면 이제 얘가 완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평면에서 봤을 때 이 경사가 나와야 돼요. 이 경사. 지금 이제 여기는 선이 딱 안 이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 구성이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뭘 해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닥에 있는 형체를, 지금 UCS가 틀어져가지고 막 화면 뷰가 제대로 안 되는데, 자, UCS는 엔터 2번을 쳐서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자, 원래대로 돌려주고, 자, 그래 놓고 이제 얘랑 얘를 돌출을 해줄 거예요. 두 개를 돌출해 주는데, 돌출해주는 양을 어디까지 돌출해야 돼? 여기까지 높이도 안 나와 있고, 뭐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돌출하냐면 이 사선을 넘어설 때까지 충분히 길게. 가급적이면 이 사선을 이렇게 끝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여기랑 딱 만나는 이 점을 넘어설 때까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완전히 넘어설 때까지 돌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 형상과 이 형상 모두 다 그렇게 충분히 길게. 그래서 EXT 얘하고 쭉 아주 그냥 길게 쭉 빼줄 거예요. 얼마를 길게 빼든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얘로 잘라줄 거예요. 이 값으로 이 면들을 다 날려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됐어요. 이거 평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 점에서 이 점을 이은 경사가 충분히 지날 정도로 충분히 길게 뽑혔어요. 이 상태에서 뭐예요? 이 선으로 싹 잘라버리면, 그렇죠? 일단은 뭐가 맞아져요? 요게 맞아지는 거죠. 요게 맞아지면 이제 이 위치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돼요? 61을 옵셋 시켜주고, 그 다음에 11을 옵셋 시켜주고.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자, 한번 그렇게 해보죠.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자르는 게 먼저입니다. 자르는 게. 그래서 슬라이스 SL. 지금 저 사선은 지금 내가 UCS를 원래대로 돌렸으니까 내 UCS 상의 XY 평면에 있는 사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점 슬라이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자를 거야, 얘를 자를 거야. 둘 다 자를 거야. 자, 이렇게 하고, 자, 엔터 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4분을 잡으셔야 돼요. 중간점 잡으시면 안 돼요. 삼각형으로 중간점 잡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원의 요 위쪽 4분, 그 다음에 이쪽도 4분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을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상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땅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 경사에 맞춰서 딱 해주면 돼요. 그래 놓고 뭘 해주면 돼요?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이면과 이면을 옵셋을 통해서 이 위치까지 보내주면 돼요. 간격을 띄워서 보내주면 저 각도가
맞춰서 완성이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솔리드 에디트 F. 자, 어느면 F래. 아이고, 잠깐만요. F 맞는데? 갑자기 왜 정신을 제가 잃었네요. 솔리드 에디트 F 하고 옵셋이죠. 5. 간격 띄우기. 자, 그리고 이제 이면. 여기서 욕심이 나는 건 이면까지 같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형체가 두 개잖아요. 바디가 두 개예요. 그럼 얘는 선택이 안 돼요. 네, 엉뚱한 애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오토캐드 3D의 단점이에요. 아니 저 두 개면 난 같이 어떻게 옵셋을 해버리고 싶은데 아예 분리된 형상이면 같이 처리가 안 된다. 저런 거 어떻게 프로그램 알고리즘적으로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해주는가? 솔직히 좀 불만이기는 해요. 자, 다시 솔리드 에디트 F 5. 자, 그래서 이면 따로 해줘야 됩니다. 따로 해줘야 돼. 한 번 해주고 또 한 번 해주고 해야 돼요. 자, 61mm가 파여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1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내려갔죠. 저건 딱 맞은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 끝났으니까 이제 얘를 해줘야 되는데 61 가고 11을 가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더해서 72를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61 한번 가고 11 또 가야 되니까 71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셋 명령 아직 안 끝났죠. 자, 이면 선택하고 엔터 72. 72. 아이고 마이너스 70인데 죄송해요. 컨트롤 Z. 자, 다시 옵셋 선택하고 엔터 마이너스 72. 자, 이렇게 하면 간혹 가다가 요런 이제 에러를 띄우죠. 61보다는 커야 마이너스 61보다는 커야 한다는 마이너스 61까지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 해줘야겠구나. 마이너스 61. 한 번 61 가고 다시 옵셋 마이너스 11. 한 번 더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처리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한다. 그게 안타깝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요 각 맞추는까지 됐는데 얘는 어려움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일단 정면에서 보면 아직 문제가 있는 게 얘가 이게 이렇게 직사각이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딱 꺾였는데 그럼 얘도 어느 포인트에서 꺾여줘야 되거든요. 그 포인트까지의 거리가 안 나와 있어요. 그 포인트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요 외형선과 이렇게 가상선으로 연결돼 있다. 같은 포인트다. 라는 거고 그게 어디냐? 결국은 여기서 얘가 11mm 옵셋된 선이 이렇게 쭉 끝까지 오는 게 아니라 왔다가 꺾여요. 꺾여서 이렇게 가는데 이 꺾이는 이 포인트야. 이 포인트를 알아야 돼. 근데 이 포인트에 대한 위치가 이 포인트에 대한 이 거리 값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평면도상에서 높이 값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 높이가 36이 되는 이 경사랑 이 36 높이가 만나는 이 지점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수치적으로 딱 나오질 않는 거지. 그쵸? 그려야지만 나와. 일단 여기서 멘붕 1차 멘붕이 오죠. 근데 멘붕 나올 거 없어요. 멘붕 올 거 없고 결국 이 36이라는 높이를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36이라는 높이. 그러면 저걸 3D상에서 어떻게 잡느냐? 되게 다들 난감해 하실 텐데 일단은 높이는 잡을 수 있어요. 높이 36의 높이는 잡을 수 있는데 높이가 이 경사랑 만나서 끝나는 부분을 어떻게 잡을 거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건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저 36이라는 높이를 먼저 표시를 할게요. 일단 라인 이쪽에서 표시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라인 이쪽 모서리에서 바닥에서부터 36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선의 요 끝점이 그 높이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해주냐면 이 선을 그려 요 이제 점의 위치를 표시했으면 뭘 해주냐면 이 경사를 가진 이 경사랑 지금 만나는 데서 끝나는 거잖아요. 슬라이스를 해주면 돼요. 슬라이스 SL 이 영상을 자, 이 점에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 점 슬라이스로. 그리고 얘는 한쪽으로 없애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엔터 해주면 갑자기 여기 경계가 이렇게 딱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딱 잘린 거야. 이 영상하고 두 개로 나눠져. 그럼 결국 뭐야? 여기가 36 높이, 이 경사하고 36 높이가 만나는 포인트란 얘기예요. 포인트 찾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형상하고 이 형상을 여기서 꺾여야 되니까, 이렇게 꺾여야 되니까 두 개로 쪼개주면 돼. 좌우로. 이쪽 형상과 이쪽 형상을 분리를 시켜주면 돼. 완전히 분리를 시켜주면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주면 다시 슬라이스 해가지고 이제 얘랑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자, 방금 나온 요 점 있죠? 요 끝점. 땅 잡아서 이번엔 이쪽 방향으로 이 점 슬라이스로 엔터 쳐서 두 개 형상을 남긴 채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계가 나오죠. 쫙. 이 선이 지금 뭐예요? 이 경계선. 그러니까 그 위치가 3D에서 슬라이스를 이렇게 쪼개면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게 요 위치가 나오고 나면 이제 얘가 여기서 이제 이 형상이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로 분리돼 있는데, 분리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합쳐지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 면이 53도만큼 이렇게 기울어져서 반대로 돌아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돼 있으면 안 좋고, UNI로 자, 저 위치를 땄으니까 얘랑 그 다음에 얘는 하나로 합쳐줍니다. 요거는 앞 위아래로 우리가 분리돼 있을 필요, 형상이 분리돼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해줘야 될 거는 이제 여기 이 형상의 이 경사가 얘는 이제 반대로 꺾여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면이 53도가 돌아가야 돼. 그걸 이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솔리드 에디트 FR 회전. 자, 어느 면? 요 면. 요렇게 있는 요 면. 엔터. 자, 얘가 이렇게 도는데 53도 그냥 플러스로 쓰려면 이제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가 돼야겠네요. 그래야지 밑에서 위로 보고, 그래야지 저 회전 방향이 반시계가 되니까 그냥 53을 입력을 해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리가 끝났다. 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해줘야 될 거는, 요거는 일단 형상을 하나로 합쳐주는 게 낫겠네요, 바닥은. 이미 작업이 끝났으니까 UNI 해가지고, 얘하고 하나로 합쳐주자. 이렇게. 요거 하나로 합쳤고요. 이 형상은 왜 계속 바깥 형상은 쪼개놨냐? 이제 얘가 꺾여서 이렇게 가야죠. 지금 아직 안 꺾인 상태잖아요. 구분만 해놨지, 이렇게. 구분만 해놨지. 여기가 이렇게 꺾여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20이 띄었었죠. 이 20이란 간격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를 20일 띄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줬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이렇게 작업을 했냐면, 내가 21도를 돌릴 때 요 바깥의 것만 돌리면 이건 나중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리가 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20이라는 간격을 두고, 지금 보시면 이 면과 이 면을 22 간격을 미리 맞춰놓고, 요거를 여길 축으로 같이 21도를 동시에 돌려주면 이 형태가 딱 맞다는 얘기지. 이 형태가 딱 맞춰져서 나온다. 그래서 네, 저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작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솔리드 에디트 F R. 자, 일단은 바닥면, 그 다음에 이쪽은 요 안쪽에 있는 요 안쪽 면, 요 면, 요렇게 두 개. 자, 그리고 엔터. 자, 21도가 돌아야 되는데,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가 돼야 저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되고, 그 상태에서 그냥 21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당연히 이건 예상하고 있었던 문제예요. VS 컨셉. 여기 튀어나오죠. 바닥이. 그쵸? 바닥 튀어나오는데? 그럼 이 바닥도 똑같이 21도를 돌려주면 돼요. 대신 축은 어디? 같은 축. 아까 돌렸던 축과 같은 축을 선택을 해서 이 면을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VS 2D 와이어프레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리드 에디트 F R. 넣으면 요면. 그쵸? 엔터. 자, 그리고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해서 21 하면 그렇죠. 같은 방향을 타고 지금 딱 보면 그렇죠. 위치가 딱 맞게 갔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 뭐예요? 그렇죠. 여기가 쪼개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쪼개져 있었으니까 여기가 쪼개져 있으니까 이면이 여기가 이렇게 쪼개져 있으니까 이면이 같이 안 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밑에 면은 분리가 돼야 되고 위에 면은 하나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얘는 나중에 따로 돌려줘야지. 요 안쪽에 있는 형상에 이면을 따로 돌려주는 것처럼 똑같이 따로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3번 돌려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토캐드의 이제 3D 기능 중에 면 편집하는 기능 중에 바디가 나눠져 있으면 본체 자체가 나눠져 있으면 한꺼번에 선택해서 작업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이럴 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프로그램이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 어쨌든 다시 한번 할게요. 솔리드 에디트 FR. 자, 어디? 요 안쪽에 있는 이면. 이면 돌려주고 엔터. 마찬가지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해서 21. 해서 이렇게 맞춰줘요. 그래서 별도로 맞춰야 됩니다. 3번 작업해줘야 돼요. 그러면 작업 끝났어요. 이거 이제 UNI로 싹 다 선택을 하고 합쳐주시면 그쵸. 여기 있는 선 사라지고 가장선이니까 여기 이제 선 사라지고 VS 컨셉 보시면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잘 완성되어 있다. 여기 쓸데없는 선 남는 거 그쵸. 이건 지워버리고 높이 짜준 거.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요 근래 본 이제 학생들 실력을 봤을 때 그리고 요 근래 가르치는 강사님들 실력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강사님들도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일본 강사님들 네 멋대로 강사를 그렇게 평가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조금 힘들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문제 구성 자체가.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나오는 이제 모든 문제는 이게 문제 3번째 문제잖아요. 3번째 문제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3개 문제 모두 다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나. 보통급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건 어차피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VS 2D 와이프를 바꾸고요. 이제 마지막 결과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P. 자, 한 점은 요 안에 있는 요 모서리네요. 그리고 한 점은 여기 있는 요 모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은 여기 있는 요 모서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답지를 띄워서 확인해야겠죠. 자, 일단 LI 엔터. 자, 그 다음에 3D 폴리라인을 선택을 해서 엔터 쳐보면 길이 값이 179.1434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볼륨 VOLUME.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595, 564 맞고요. 그 다음에 9595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잘 됐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024년 7월 13일 CAT 2급, CAT 2급이래. CAT 1급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